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25일 밤에 있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의 강도 높은 매파 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이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들 긴장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제롬 파월 의장은 필요시 금리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지난 7월 FOMC에서 했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중도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글로벌 시장 또한 별다른 동요가 없었고요. 이날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 또한 상승 마감했고요. 파월 발언 전에 거래를 마친 아시아 증시는 파월 발언을 반영하지 못해서인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2월 5.4%로 정점을 찍었고 7월에는 4.3%로 점차 감소했다며 6월과 7월의 근원 물가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두 달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속 하락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시작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파월 의장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본 비주택 부문 근원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도 지난 3에서 6개월 동안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고용 부문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려면 추가적인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최근 경제 성장세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예상만큼 식지 않을 수 있다는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추세를 넘는 성장이 지속된다는 증거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통화 정책의 추가 긴축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잭슨홀 연설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는 2%는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별다른 충격 없이 잘 넘어가서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는 9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등의 지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자, 오늘은 8월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 중 실적이 좋았던 아이온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미국을 대표하는 양자 기술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주가가 올해 들어 35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 탑 20에도 속해 있고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미래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비트를 이용해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할 계산을 약 200초에 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 0과 1 이진법을 이용하여 연산하지만 이보다 더 발전한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지니는 독특한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과 신소재 혁신, 물류 고도화, 금융 서비스 등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주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양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온큐 아리어 제품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이후에는 구글 클라우드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8월 10일 2분기 실적이 어땠나 볼까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1% 급증한 550만 달러로 예상치 435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약 규모도 2,800만 달러로 집계돼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EPS는 예상치 마이너스 0.13달러보다 낮은 마이너스 0.22달러를 기록했지만 스타트업인 만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는 크지 않은 듯합니다. 한시킹 알파 분석가의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 한번 볼까요? 그에 의하면 100 빌리언 달러 기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금년 최대의 투자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아이온큐는 벌써 성공대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대기업 경쟁사보다 수년 앞서 있으며 다른 퀀텀 스타트업보다 광년 앞서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양자 컴퓨팅 회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상승 및 하락 모두 30% 이상 변동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올바른 회사를 선택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이 앞으로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차이점은 퀀텀, 아이온큐, QBTS가 퀀텀 컴퓨터를 만들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성능을 측정하는 단위가 AQ 알고리즘 큐비트입니다. AQ 수치가 35가 되면 기존 컴퓨터가 양자 알고리즘의 작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아이온큐 주가 상승을 위해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처럼 상용화가 언제 되는지 그 시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이온큐는 2024년에 최초의 AQ35 양자 컴퓨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에 한 대를 18밀리언 달러에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납품 예정이고요. AQ35보다 한 단계 앞선 AQ64를 AQ35 컴퓨터를 구입한 동일한 고객이 주문했습니다. AQ64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로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한 최초의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온큐는 클라우드를 통해 AQ29에 대한 액세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이온큐 포테이는 29개 알고리즘 큐비트를 자랑하는 업계 최고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예정보다 7개월 앞서 AQ29를 생산했으며 한 달에 1AQ를 추가한다는 지침을 유지했는데요. 상업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좀 살펴볼게요. 최근 고객은 현대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2022년 1월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사용한 지 12월이 지난 후 12월 재계약을 했는데 이는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찾는 것이 이전엔 리튬만으로 제한되었었는데 아이온큐 AQ29를 사용하여 전기와 금속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온큐 기술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에서 사용하는 물체 감지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아이온큐의 기계가 기존 컴퓨터보다 물체 감지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버스도 2022년 8월 아이온큐와 항공기 탑재 및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12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엄청난 성과가 예상되고요. 다가오는 투자자의 날에 이번 거래의 진행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는 아이온큐가 생성인공지능 연구에 협력하기 위해 보스턴에 본사를 둔 차파타 AI와 새로운 계약을 하며 호재가 되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상용 영역에서의 존재감은 아직 없죠. 일상에서 양자의 핵심 사용례가 될 것은 바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입니다. 이번 차파타 AI와 아이온큐의 협업이 바로 이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양자 하드웨어에서 생성 AI를 사용하여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이점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이온큐 측은 이 협업을 통해 앞으로의 퀀텀 컴퓨팅으로의 올램프가 수월해져 양자 채택의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AQ64를 출시하는 순간 상당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현재 어떤 컴퓨터도 아이온큐 AQ64의 컴퓨팅 성능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IBM 로드맵 아래에 있는 유사한 컴퓨터보다 최소 3년 앞서게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는 500대의 슈퍼컴퓨터가 있으며 매년 약 150대의 새로운 슈퍼컴퓨터가 출시됩니다. 이는 아이온큐의 연간 매출이 150 곱하기 18밀리언, 즉 2.7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아이온큐는 2에서 3년 안에 이 사업을 모두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마켓츠앤마켓츠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산업의 CAGR은 38%로 2028년에는 4.4빌리언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아이온큐는 워싱턴주 보셀에 세계 최초의 양자 컴퓨터 제조 현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의 Q&A 섹션에서 CEO는 공장 허가가 났으며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시간과 예산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바젤 기계는 이 시설에 구축될 예정이므로 2024년 1분기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가이던스는 어떨까요? 아이온큐가 앞서 지난 6월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종전 1880만에서 1920만 달러에서 1890만에서 193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예약 가이던스도 4500만에서 5500만 달러에서 4900만에서 5600만 달러로 높였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의 성공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매출 예상치는 4.9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높은데 EPS는 마이너스 0.14로 더 떨어집니다. 아이온큐 대차대조표를 보면 현재 지출 및 소득 수치를 기준으로 부채가 없고 현금이 충분하여 2026년까지 지속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이온큐의 미래 수익 성장성 예상치인데요.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었네요. 이런 여러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쇼트셀러 스코피언 캐피탈은 2022년에 아이온큐 제품이 작동하지 않고 CEO가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창립자들은 아이온큐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 이전 교수직을 떠나지 않았다고도 하고요. 시킹알파 분석가는 스콜피온 보고서를 아주 자세히 읽었지만 보고서가 형편이 없는 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가 진행했고 이들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고 테스트 방법 또한 명확치 않아 주장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해요.
심플리월 스트릿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예측을 사용하여 아이온큐가 400%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시킹알파의 다른 분석가는 아직 이 기업이 성숙한 사업체라기보다는 스토리 주식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찾아본 바로는 아이온큐를 옹호하는 입장은 증거나 기술적 분석이 명확한데 반해 반대하는 의견은 분석이나 주장에 대한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AQ35가 출시되는 시점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해 보이네요. 주가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